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할 저는 강경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가족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조화롭게 잘 지내기 위해 소통에 도움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대화가 잘 안 된다, 소통이 어렵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특히 친밀한 사이인 부모와 자녀, 부부 관계 등 가족 안에서 대화의 어려움과 단절 등 소통의 문제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소통이 어렵고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되려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상대방, 상황 등을 알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면서 소통이 원활해지려면 나 중심성에서 벗어나고 서로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려는 마음부터 헤아려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몸짓으로, 행동으로, 말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 예술이나 문화 활동 등으로 나 자신과 연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연결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려는 것은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중년기 이후에 제2의 삶으로 마음 공부 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자신과 연결하고 세상과 연결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은 나 자신과 연결되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자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경험들도 하게 됩니다. 노력하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좌절을 경험하면 상대방을 탓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 좌절이 깊어지면 연결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방황과 좌절은 중독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게임 중독, 술 중독 등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폭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 놓아버릴 때는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소통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연결하려는 마음인데 현실에서의 관계는 오히려 그 연결을 방해하는 말과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 친구들과 놀면서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서 생떼를 쓰고 고집을 부렸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사회적 인식으로는 성인인데 마음에는 고집 부리고 떼를 쓰는 아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싸우고 화내고 아니면 말을 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갈등과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랬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스티븐 호킹 박사의 우주의 기원과 우주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시간이 역사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음이 역사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마음에도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도 우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나라는 말보다 우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것도 마음이 역사에서 온 습관적인 표현인 것이죠. 마음은 원가족에서부터, 즉 부모로부터 현재까지 학습되어진 것, 물려받은 것, 기질과 습득된 것들의 총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재 나의 마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 나의 삶에서, 소통에서,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가부장적이고 전통을 중시하는 남편과 자유롭고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아내가 결혼하여 산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문화와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통이 안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족 중심의 남편은 현재 가족보다 원가족, 즉 확대 가족을 더 중시하여 가풍에 따라주지 않는 아내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꽉 막힌 보수적이고 전통만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화가 안 되고 갈등이 지속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서로에게 아유, 이제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아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자기중심성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에서 바라보면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게 합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원하는 소통은 되지 않고 갈등과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 내가 화를 내게 된다면 내가 내 틀 안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습득한 원칙과 규칙, 나만의 생활, 행동 방식들이 관계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만 옳지 상대방의 입장, 그녀, 그들은 입장과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하고는 다른 마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구는 평평하여서 바다 저 끝까지 가면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멀리 가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연구와 발견으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지구가 속한 은하계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수많은 은하계가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의 마음 수준이, 우리의 소통의 수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구는 평평하다,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나 중심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검증되지 않은 것을 확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내 안에서 벗어나 인식을 전환하고 의식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 그림처럼 모양도, 색상도 여러 가지로 다르고 다양합니다. 내가 네모의 빨간색 마음이면 남들도 그럴 것이라는 착각과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접근할 때 오히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갈등은 차이점을 해결하지 못해서 일어납니다. 행동 방식의 다름, 생각의 다름, 기대의 다름 등에서 갈등과 혼란이 옵니다. 서로의 다름에 신경을 쓰고 차이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소통이 이루어지고 서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은 다문화 이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동남아나 조선족 등의 결혼 이주 여성이나 직업을 위한 이슬람 이주민 등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 안에서도 차이와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지역 간, 집안 간, 개인 간, 언어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주거 생활 양식 등 많이 다른 다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러한 문화의 차이가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는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세대에 따른 신념과 가치관의 차이가 큽니다. 사용하는 언어를 예로 들어볼까요? 요즘 자녀 세대, 젊은 세대는 줄임말, 신조어 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언어까지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와 소통을 할 때 바른말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들은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나의 생각을 주입하기보다 자녀 세대의 기대나 가치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남녀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페미니즘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남녀 모두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기보다 서로에게 섭섭한 마음이 앞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이점들을 이해하고 마음의 바탕에 둘 때 소통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통의 시작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차이를 인정할 때 시작이 됩니다. 차이와 다양성을 알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인정하게 됩니다.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결혼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아주 심한 요구로 생각하는 손동작을 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남편은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에게 저런 손동작을 할 수 있지? 나를 만나기 전에 도대체 어떤 삶을 산 것이야? 그러면서 남편은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자기만의 부정적인 좋지 않은 생각들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래서 아내를 바라보니 그 아내가, 사랑스럽던 아내가 낯설고 불편하게까지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고향인 우즈베키스탄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아주 재미있게 노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손자가 할아버지를 향해서 아내가 나에게 했던 손동작을 그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뭐 놀라거나 야단치거나 그러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 손동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심한 욕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리나라의 메롱 정도의 서로 친밀한 사이에서는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손동작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난 후 남편은 아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아내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아내에게 물어보니 아내도 모르는 것은 남편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소통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화는 내가 가진 기대를 채우지 못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무엇인가? 화 속에 감추어진 채우지 못한 기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과정이 또한 필요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화를 내기도 합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나의 기대에만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자녀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의 기대는 내려놓고 자녀의 기대에 초점을 맞출 때 소통이 시작됩니다. 부부 갈등, 즉 남편과 아내, 오랫동안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아왔고
남녀의 차이까지 있으니 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본다면 소통은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차이점을 알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기대는 무엇이며 상대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알아, 다 알아.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니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르다.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혼자 판단하지 말고 물어보고 또 나를 표현해야 합니다. 꼭 말해야 알아? 꼭 물어봐야 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활동 사례입니다.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질문으로 적어오기로 하여서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아이가 궁금한 것을 질문합니다. 넌 왜 매일 같은 추리닝만 입어? 그 질문을 받은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아주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죠. 나 매일 같은 추리닝 입은 거 아니야. 매일 다른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왔어. 아주 억울한 표정이 얼굴에 가득합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아이는 아마도 추리닝으로 멋을 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소통이 되려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 세상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것. 가장 잘할 것 같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는 아는 게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런 마음으로,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소통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소통을 위한 실천으로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나 자신에 대한 문제 해결로 내 기대는 내 스스로 채우자입니다. 내 기대를 다른 사람에게 채워달라고 보채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채워질 수 없는 기대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현재 외로운 것은 내가 성장기에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성인이 된 지금도 부모에게 사랑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그거를 붙잡고 있거나 채워질 수 없는 기대입니다. 이런 부질없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또 어릴 적부터 연결되지 못한 이러한 마음은 성인이 되어서 또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채워달라고 보채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기대를 대신 채워달라고. 이런 부질없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상대방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이 기대에 관심을 갖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질문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이라도 실천할 때 삶은 바뀌고 소통하고 연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대가 채워지면 열망이 충족됩니다. 사랑, 인정, 행복에 대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열망이 충족될 때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서로의 기대에 관심을 가지고 열망을 채워가는 마음과 마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